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각종 논란으로 난항을 겪었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8월 2일에 신공항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여야 의원 80명이 서명한 특별 법안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일에 발의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먼저 얘기하신 대로 8월 2일 그야말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과 목표가 그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무리 이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올 연말 내에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통과돼야 되면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그래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이 민간공항이잖아요. 어쨌든 민간공항을 만드는 데서는 전액 국비 지원을 해달라. 국가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에 있는 그 K2라고 하는 이제 군사공항 플러스 대구 민간공항 복합이거든요. 네. 어쨌든 군사공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공항의 경우는 보통 기부대 양여 방식 플러스해서 국비 지원. 기부대 양여 뒤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부대 양여 플러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입니다. 핵심이. 그것은 돈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은 내용이. 어쨌든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특별 법안을 대구시당 위원장, 김용판 위원장, 그리고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의 중진이죠. 주호영 의원이 이제 어쨌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추가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제1국가 허브공항은 어디죠? 인천이죠, 당연히. 네. 자, 그러면 인천에 만약에 우리가 남북 또는 뭐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인천공항에 활주로 미사일 한 방 날아와 버리면 인천공항 마비돼 버립니다. 자, 그럼 국가 안보적인 요소 차원에서 봤을 때도 이 중남북권 정도의 공항의 개념을 담아가자는 거죠. 이 군이 의성 쪽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한반도 그리고 남한의 중부 그리고 또 남부 사람도 이용을 하게끔 하니까 중남부의 허브공항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2 허브공항으로서의 의미와 위치를 가지고 지역 발전 그리고 또 이 수도권과 지역 상생 발전 차원에서 이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 이 특별 법안입니다. 저는 개념 정립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서 이제 밀양으로 하느냐 마느냐 10몇 년을 이어오다가 어쨌든 작년 연초였나요?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제 부산 가덕도로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의 밀양은 없어졌고, 그럼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위치를 이제 의미를 중남북권 이 국가 중추 공항으로 가져가자라는 그런 의미는 저는 잘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은요. 이번 발의에 발의한 의원이 숫자가 얘기하시던 80여 명, 83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또 누가 참여했느냐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참여했느냐를 왜 보느냐면은 그 흐름을 보면 이것이 법률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 개연성이 눈에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현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학용, 김태호 이런 3선 4선 이 국민의 중진들 이름을 올렸고, 또 하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무려 9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 9명을 또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9명을 보면 또 대부분 다 또 나름 중진들이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 성남 이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년 의원 한 4선 정도죠. 그리고 안규백 의원 서울 동대문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이런 중진 의원들. 그리고 또 그 외에 경기 화성 수원 광주 전남 쪽 이 관계된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발의에 이제 동참을 했다. 자, 이 부분은 또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경기 화성, 수원, 광주 이쪽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 지역에도 군사 공항이 있어서 지역 발전은 굉장히 저해되는 겁니다. 도심부 외곽 또는 뭐 도심부와 가까운 지역에 군사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지역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첫째, 군 공항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첫째, 소음이 이거는 인간의 한계치를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구 의원들 동참을 하는 겁니다. TK 신공항, 저렇게 가면 우리 지역의 군공항도 다음에 저렇게 해서 가능하겠네. 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지금 이 자체는 뭐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전략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산 경남 쪽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가덕도가 이러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관련된 특별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또 그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이.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에서 부산, 경남, 울산 쪽, 특히 부산 쪽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했다. 조금 유감스럽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지역 이 생각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근데 또 한 명 또 이제 이 사람은 왜 참여 안 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대구인데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사람은 현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를 놓고 봤을 때는 대구 경북을 놓고 봤을 때는 동참을 해야 되지만 본인 일단은 장관 입장이니까 그것도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국가 예산과 관련된 핵심 장관이니까 이런 법률은 반드시 또 정부 재정 지원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2천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수조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구가 연고임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안 했다. 그거는 제가 봐서 그 본인 입장을 놓고 봐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특별 법안은 또 앞으로도 거쳐야 될 단계가 많아요. 법률 하나 만들어지려면 이제 이러한 것은 어쨌든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를 먼저 1차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를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제작 의원 과반수에 그 다음에 참여 의원 과반수 절반이 동의가 돼야만 이제 법률로서 공표가 되고 선포가 되고 해서 이제 예산이 이제 확보되어지는 건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 80여 명이 서명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이 2028년 완공이었는데요. 이게 과연 제때 완공이 가능할까요?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028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2028년을 완공을 하려면은 적어도 2024년 내지 2025년 정도는 뭐 법 정비가 다 되고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 들어가야 완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뭐 이것은 뭐 근본적으로 불리하고 좀 불가능하고 이대로 간다고 해도 지금 이 법률이 올 연말 내에 통과돼도 소위 말해 예타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어떤 국가 사업에서 예비 타당성. 보통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과 수익성을 따져봐서 오케이가 돼야 이제 통과가 되는데 그 통과해야 되죠. 그게 이제 면제가 된다 치도 이 사업은 국가 1사업으로서 예타 면제라고는 절차가 없어진다 치더라도 저는 완공 2030년은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라도 되게 하려면 TK 저기 국회의원들 똘똘 뭉쳐야 되고 지역민들도 총 결집을 해서 똘똘 뭉쳐야만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비 예산 확보 등의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이거 많죠. 어쨌든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 국회에서 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일전에 그 KT와 대구 K2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군사공항의 이전에 있어서 국가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부대 양의 형식으로 이전된다. 이건 이제 아까 기부대 양인데 기부대 양에는 예를 들면 안동에도 도심부 군사시설이 있잖아요. 123년대, 54년 123년대. 저거를 이제 안동시가
매입을 해서 국방부 돈을 주고 네. 그 땅을 대신에 양해를 받는 겁니다. 이제 안동시로부터. 어쨌든 돈이 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동시는 거기에 이제 SPC라고 하는 특수 목적 사업 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재개발을 하든 뭘 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어쨌든 이런 형식 기부대 양해 형식인데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 어쨌든 이런 문제를 풀지 않고는 지금까지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순수하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만 특별법에 의해서 100% 국비 지원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장관이 밝혔는 것이고 네.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가장 최근에 군 시설 이전한 사례 그 창원 도심부의 그 경남 창원에 39사단 이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기부대 양이었습니다. 네. 최근의 사례도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100% 국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특별법에 발의를 했으니까 여야 힘을 좀 모아서 전략적으로 좀 힘을 빌려서 네. 어떻게든 이거는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2년 전이었죠. 네. 2020년 9월에 이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사한 법안을 준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준비만 하다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있을 수 있죠. 네. 그야말로 공약, 빌공짜 공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대구시장으로 당선돼서 취임을 했지만 그 시점에는 네. 홍준표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대구의 현안이니까 네. 본인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법안을 준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이 공문을 보내서 같이 동참하자 네. 했는데 참여한 의원 1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 발의에서 동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야말로 유야무야 됐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홍준표 의원이 지금 대구시장 모니터에 나오지만 대구시장으로서의 이제 경북도지사 힘을 합하고 대구 경북 지역 TK 의원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정도 숫자가 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 83명, 네. 83명. 야당의 민주당 의원들도 제법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야무야의 걱정도 되지만 저는 한 번쯤 이번에는 물론 이제 법안의 내용은 저는 분명히 수정은 있을 것이다. 네. 이 100% 그대로 가기는 어렵다. 네. 그렇더라도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간단한 문제 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지방공항은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공항 건설과 확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박사님은 지방공항의 성공적인 운영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먼저 이제 경제성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경제성은 그야말로 핵심으로 수요입니다. 그걸 이용할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캐파냐 규모가 있느냐. 그것.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창출된 수익이 어느 정도냐. 핵심이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방공항 몇 개일까요? 꽤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생각하고 뭐 김해공항 정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전국 14곳에 있습니다. 네. 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다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인근에 경북 예천에도 공항이 있었습니다. 민간 공항이 있었어요. 네. 주로 서울 예천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도 예전에 뭐 이용을 좀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먼저 이 우리나라 14개 지방 공항 중에서 13곳이 적자입니다. 지금까지 적자였고요. 이걸 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원인만은 아니고 네. 방금 얘기된 경제성 문제였습니다. 이 대구공항도 뭐 비교적 2016년, 2017년 정도 겨우 흑자로 돌아선 정도였고 비교적 이제 노선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정 과제로서 공항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 양대 축의 공약을 냈잖아요. 네. 첫째 하나는 이제 신공항 건설 관련해 가지고 4개를 건설하겠다. 그게 하나가 어쨌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그다음에 새만금 신공항. 새만금에도 신공항을 만들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덕도 이미 확정됐잖아요. 그다음에 제주도 제2공항 만들겠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무안, 청주, 서산, 울산 공항을 확장하겠다. 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나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공약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조금 그 한 공항만 놓고 보면 아니고 그 공항 주변에 관광 자원 그리고 비즈니스 자원들이 결합돼서 그야말로 경제성을 키울 때만이 지방 공항이 성공적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사실 이 통합 신공항이 예천이나 울진공항과는 달리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당연히 걱정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예천공항 규모가 사실 너무 작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이제 그 원래 그 예천에는 제11 전투 비행단이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군 시설로 활용을 하죠. 네. 따로 독자적으로 민간공항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어쨌든 뭐 문은 닫았는데 또 이제 울진의 경우에도 있었죠. 경북 울진에도 네. 울진공항 있습니다. 활주로 잘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데 공항으로 기능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저쪽 울진에 취항하려고는 항공사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울진에서 뭐 동남아를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뭐 어쨌든 간에 좀 가까운 노선들이 있어야 되는 그렇게 하려면 항공사가 비행기를 좀 뜨고 내리고 와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이제 울진공항도 이제 그 훈련 비행센터로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것과는 달리 네. 그래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에 있는 네. 그래도 큰 도시에 있는 공항이 오는 것이고 네. 거기에 또 이제 군사시설 대한민국 K2 공군기지는 대한민국 전략자산이 저기 그 경납고에 대부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첨단 비행기 F-15K도 저기 있어요. 네. 저기서 독도로 날아갑니다. 네. 그런 정도의 큰 공항이 오기 때문에 네. 조금의 관광장 우리 그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관광 자원과 결합이 되고 좀 비즈니스 허브 기능도 좀 결합을 하면 울진과 예천과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심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통합 신공항뿐 아니라 지방 공항이 적자를 극복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 한국 그 교통연구원 일종의 이제 국책연구원인데 네. 이런 연구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것이 그건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 재무 건전성을 키워야 된다. 네. 재무 건전성을 키우려면 또 이제 얘기가 앞으로 가면 네. 제가 얘기하는 경제성이거든요. 경제성은 수요 창출이 돼야 되고 수익 창출이 돼야 네. 경제성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해외 사례로 이제 뭐 호주의 멜버른 공항이나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 이런 공항 같은 경우 그야말로 국가만이 아니라 그 지자체만이 아니고 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특히 지자체에는 지자체의 그 시도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줘야 된다는 거, 이용해줘야 된다는 거. 네. 내 옆에 있는 공항에 내가 활용하지 않는데 누가 활용하겠느냐? 네. 멀리 사람이 오지 않죠. 그럼 다 같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 공항은 그냥 비행기 뜨고 내리는 뭐 쳐다보는 공항이 아니고 네. 마치 버스 승강장 같은 느낌으로 친숙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비행기 가격도 또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요소들이 따라가줘야만이 그야말로 지방공항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의견 주시죠.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이번에 네. 특별법 발의됐잖아요. 네. 어차피 이 특별법이 발의됐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도록 올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다음 9월 달이면 정기국회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정기국회 시작되면 정기국회는 또 예산국회라고 그럽니다. 내년 2023년 예산 심의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러한 특별법부터 해서 수많은 법률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관련 법률을 어떻게든 간에 주목도를 끌어서 이거부터 먼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늘 이제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네. 특별법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올 연내로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